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3월 11일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살을 하나 조금 더 붙여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환선과 기준선 매매 심화편, 지난주에 심화편이었죠. 오늘은 심화편 2입니다. 2. 나는 어디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증시, 밤사이에 그냥 꽝 떨어졌습니다. 꽝 떨어졌어요. 자, 뭐, 나스닥도 뭐 1.6%, 뭐, 그냥 어제 오늘, 하락폭을 상당히 키웠죠. 네. 뭐, 미증시, 그냥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폐쇄 명령이 들어갔어요. 뭐, 약 한 자산이 275조 원 정도로 된 미국 은행인데, 16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죠. 근데 이제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 위기에 직면해서 모 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이렇게 채권을 뭐 손해를 보더라도 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파이낸셜 그룹 주가가 하루에 60% 넘게 하락을 했죠. 폭락이죠, 뭐. 그로 인해서 미국 4대 은행이 뭐 시가총액이 6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틀 전인가? 미국 가상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폐업을 했죠. 이러면서 실리콘밸리 유동성 위기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가를 덧치면서, 예전에 2008년, 글로벌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시스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미국 이제 일자리는 31만 개 늘었어요. 또 전망치를 살짝 상회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안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웃겨요. 웃긴데 이게 지금 가장 큰 거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뭐 크게 영향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쵸. 이게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거 은행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공격적으로 이게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간,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원인이었냐, 결국은, 이제는 이제 금리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 이렇게 판단들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되게 그래서 지금 3월달 FOMC 내일 모레 이제 14일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발표되죠. 발표되는데 일단은 뭐 파월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저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상당히 뭐 파월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조금 쉽지 않은 지금 기로에 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이게 2월 달에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뭐 금리 뭐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있거든요.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14일 날 CPI 발표된다고 그랬죠. 일자리는 31만 개가 늘어서 또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근데 또 실업률은 소폭 또 상승을 했어요. 참 웃겨요. 예, 실업률이, 예, 전월 3.4%보다, 예, 3.6%로, 예, 다시 또, 예, 이렇게 늘었다, 상승을 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시장 전망치보다, 예, 또 내렸어요. 예. 전년 대비 4.8%였는데 0.4% 하회했다. 이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소액 내려왔다는 얘기지. 예, 이게 지금 3월달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물론 14일날 CPI가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0.5% 빅스텝을 할 금리 인상이 0.25%로, 예, 25%포인트로 인상할 가능성이 지난달 31%에서 72%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예, 아까 얘기했던, 예, 실리콘밸리 뱅크에 그 관련된, 예, 주가 파이내션 그룹 주가가 60% 이상 폭락한 데 이어서, 예, 또 개장 전에 60% 폭락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된 거. 이러다 보니까 미국채가 일본하고 영국, 뭐 중국, 뭐 여러 나라에 있죠. 미국 국채가. 그렇잖아요. 미국채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미국 내부에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백악관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왜? 백악관은 또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예,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백악관과 연준이 강달러와 국채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무조건 마냥 올릴 수는 없어요, 금리를. 예, 그래서 이게 빅스텝을 간다고 해서, 뭐, 저기,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미국이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3월 7일 날에는 상원에서 있었고, 3월 8일에는 하원에서 이제 이렇게 출석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전에 미리 보고서를 먼저 보내죠. 그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이제 질문에 대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참 웃겨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군원 PC 등 물가지표가 연준 목표치보다 2%를 훨씬 상회하지만 둔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얘기를 이렇게 상품 가격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예, 또 주거 중심의 그 핵심 서비스 가격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임대료, 작년 하반기 임대료 같은 것들이 둔화되면서 이렇게 추이가 반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금리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뭔가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걸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또 두 번째, 고용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서에서 고용은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제출을 했어요. 예. 지금 또 경제 활동에 대해서 세 번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저축을 이제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저축을 통한 소비 증가가 늘어나고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조업 지수가 둔화 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재정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연체율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예.
채무 불이행 지표죠. 한마디로. 예, 그런 그 채무 불이행 지표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작년 12월과 지난 2월 달에 긴축 속도가 낮춰졌다고 얘기해요. 낮춰졌는데 인플레이션 2%에 대해서 인플레 2%에 대해 도달하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제출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5가지 인플레이션, 고용, 경제활동, 재정,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3월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2일 날 파월은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나와서 뭐 한 달 만에 또 뒤집고 이거는 참 제가 봤을 땐 모르겠어요. 근데 상하원에 보고서를 제출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게 그냥 뭐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자관에 뭐 지금 금리가 저는 아마 0.2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연준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왜 이렇게 갖다가 말들을 이렇게 바꾸는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뭐 제가 일단은 뭐 좀 더 이제 이 지수에 대해서는 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60선을 이제 저번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서 올라가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뭐 실버게이트 폐업이라든지 실리콘밸리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연평균 이렇게 120선까지 일단은 내려왔어요. 224일선은 뭐 아직은 저 위에 있겠죠. 자 224일선 240선 잡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저 위에 있죠. 240선은 지금 저항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지표가 됐든 간에 60선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자, 다우지수는 60선 지표가 지금 꺾였죠. 꺾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지금 더 심해요. 자, 일단은 나스닥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어보시면 돼요. 자, 아직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하방과 하방을 조금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봐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하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마 저점이 대략 한 190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은 도미노가 발생돼야 되지 않아요. 되면 안 돼요. 도미노가 어떤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난다라든지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자, 전일 실버게이트라든지 또 이렇게 하락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미 외국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나왔다,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시면,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 시장을 다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미 뭐 개장 전부터 뭐 하락이 이미 예상이 됐었던 거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올려줬었어요. 올려주다가 다시 또 미끄러졌죠.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좀 올라가다가 이제는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요것들 올라간다고 해서 막 2차전지 대형주들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종목들이 올라가냐? 안 올라갔어요. 그것들만 올라가니까. 지수는 거의 뭐 양봉에 가깝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올라가질 않죠.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시장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아직까지는 많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자, 뭐,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830에서 850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750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 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네요. 750 정도까지는 열어 주셔야 된다.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 한 방에 내려오면 또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락장 뭐 대세 하락장은 아니에요. 하락장을 약 한 달 정도는 열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하락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3월 달부터 아마 4월 초까지는 하락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750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 두셔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비슷해요. 자, 그래도 뭐, 코스피는 뭐, 뭐, 2차전지 쪽 대형주들이 시집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좀 버텨주다 보니까 이제 뭐 코스피 쪽은 이렇게 버텨주다 보니까 하락폭이 덜했는데 코스닥은 이런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공격적인 것보다 내려올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내려올 걸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환율이 이 지지라인 13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일단은 여기 지지라인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물이 내려왔어야 됐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조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환율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시장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지금 물론 차트로 보면은 지수 차트로 보면 박스권이 맞아요. 박스권이 맞기 때문에 박스권이 맞는데 어디까지 내려오고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릴 건지 이거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벌써 한 25%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단기에. 많이 올라왔으니 이 정도는 단기 조정은 뭐 충분히 줘도 올라가요. 이게 많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한 번에 올라가면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현물이 많이 매도가 출현이 됐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 좀 봐야 될 게, 여기가,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가 많이 되다가, 선물 매도 규모를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종가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 뭐, 조심스럽지만 추가 하락은, 뭐, 급락장 가능성은, 하락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추가로 뭐, 이렇게 급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대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배터리, AI, 로봇 이런 주도 섹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하게 올랐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매물 소화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 매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매수를 하되 조정을 주는데 매수를 하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는 이렇게 떨어질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면 하세요. 돌리면 아시겠죠? 돌리면 하시면 돼요. 자, 뭐 3월 FOMC 앞두고 시장이 이제 뭐 많이 하락하면서 경기 전망이 또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악화되면은 파월이 다시 비둘기가 될 수가 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까 이제 그냥 백악관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불러들여서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아무리 저기 연준이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취향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750까지 여러분들은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냥 떨어질 때 하지 마시고 돌리면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주가가 막 상승을 하니까 이제 또 너도 나도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락폭이 딱 이렇게 또 갑자기 하락하면 이게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기를 쳐서 막 이렇게 문자 막 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매매 어떤 원칙 하나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에 동진 세미캠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3일 연속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쵸? 단기에 저기 10% 이상, 충분히 여기 저점까지 따지면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냈거든요. 엄청난 하락이죠. 3일 만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자연이랑 똑같다. 우리 일상생활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제가 이 동진세미캠을 운영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렇게 이 바운드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물론 100% 독점은 아니겠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본과 어떤 저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또 반도체 이제 일본이 그런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이 뭐 불화수소라든지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원에 그런 소재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4년 넘게 납품을 못 했잖아요.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이번에 그거를 열어줬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주식에서 어떤 조건이 다 동일한데, 어떤 회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건 다 동일한데,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 치명적인 경쟁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 아시아나 항공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게, 예, 저가 항공사들로 인해서, 예,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는 못한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치킨집을 잘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가격을 싸게 들고 와서, 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서 가격을 더 인하를 해서, 나는 2만원에 파는데 얘는 18,000원에 팔아. 예,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더 줄겠죠. 예. 물론 치킨은 뭐 저기 업체마다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8,000원에 갖고 오니까 그럼 여기서 공급을 여기 2만원에 하는데, 야, 여기서 18,000원에 한대. 너 어떻게 할까? 그럼 얘도,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매출이 줄는 거 아니에요. 그쵸? 10%가 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로 뭐 지금 이렇게 하락이 여러분들 뭐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 감산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미 예,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장대 양봉이 됐든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됐든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됐든 간에 이것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뉴스를 체크하세요. 뉴스를 체크해서, 그냥 올라간다. 어떤 뉴스가 없이, 예, 올라간다. 예,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 보면 뉴스를 먼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뉴스. 자,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에 보면, 예, 그냥 뉴스가 고려신용정보 급등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12,000원 근처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예, 뭐 물론 여기 위에 고점도 있어서 여기도 있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는데 왜 나오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예. 여기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뉴스가 나와서 분석을 해서 괜찮으면 더 끌고 갈 텐데 전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도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라기보다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런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뉴스를 있나 없나 체크해. 뉴스가 있으면 뭔가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 동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왜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왔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닥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플라스틱 제조업체인데, 예. 그 업체가 에코플라스틱인가? 예. 그 업체가, 그쵸.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는지. 예,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 에코플라스틱 해가지고, 예, 9일날, 예, 이런 것들, 예.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전년 대비 385억, 144%. 대표님 종목이었던 영원무역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영원무역홀딩스, 그죠? 영원무역홀딩스, 그 다음에 영원무역도 마찬가지. 예, 아주
영업 모욕도 아주 저평가된 걸로 나와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바닥에서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적이 나 이 종목 사고 싶어. 그렇다 여기서 사지 마시고 사더라도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거예요. 예. 없는 사람들은 그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오늘 강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심화편 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렇게 한번 좀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볼 건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환선,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지표를 더 추가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일목균형표 추가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후행스팬을 하나만 더 집어넣을 겁니다. 자, 후행스팬. 후행스팬은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조금 잘 보이는 색. 어떤 색으로 할까요? 회색? 이렇게 진한 색으로 3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종목이, 예를 들어서, LNF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LNF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후행스팬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후행스팬. 일단은 전환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 이렇게 딱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 제가 상승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2동평균선 1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씨에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 크로스가 나왔죠.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고 기준선이 올라가다가 기준선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한다. 그런 구간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이 이렇게 옆으로 상승하다가 옆으로 행보하죠. 자, 전환선은 상승을 하고 기준선은 옆으로 행보를 하죠. 그럼 뭐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자, 물길이 좁아지다가 갈수록 넓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잔잔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냐? 어떤 자리냐?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옆으로 행보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여기도 보시면 살짝 옆으로 행보를 했죠. 여기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올라가면 항상 여러분들은 팔을 제가 얘기하지만 짧은 파동이든 큰 파동이든 3번 이상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준선이 옆으로 행보를 한다. 조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조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은 바닥에서 조정은 매수, 그쵸? 이제는 고점에서 조정은 매도다. 항상 파동이 한 번, 2번이죠. 세 번째는 위험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바닥에서 돌리고 2번째, 많게는 3번째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행보하면 추격 매수다.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 죄송해요.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에 상승하면 요거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추격 매수 자리예요.
예, 이게 추격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동시에 상승한다. 동시에 옆으로 행보가 아니라 동시에 상승하죠. 그죠? 예.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나오죠. 자, 전환선이 옆으로 행보하네요. 전환선이 옆으로 행보하고 기준선은 상승한다. 전환선은 하락하고 기준선이 상승하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변곡점. 그쵸? 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전환선이 하락하고, 예를 들어서, 자, 옆으로 행보해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하락해요. 전환선이 하락하고, 기준선이 기준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서 올라갈 건지 내려올 건지, 이게 아주 상당한 변곡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예.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예,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주가를 막 사서, 여기가 저점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사요. 근데 주가가 더 내려와. 그쵸?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쌍바닥이니까 바닥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더 내려와, 주가가. 이럴 때는 어떨 때 매수를 하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후행 스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후행 스팬을 집어넣은 거예요. 후행 스팬은 26거래일 뒤에 나타나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26거래일입니다. 그죠? 26거래일이죠? 여기 써있죠. 이렇게 26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26거래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이 어디냐? 예. 후행 스팬이 주가 아래에서 어디로 가냐? 주가 근처로 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가 근처로 오면. 예.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후행 스팬이 이렇게 전환선을 돌파할 때,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뭐 이런 매매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사면 좀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파할 때, 뭐 늦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늦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때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게 후행 스팬이 주가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이 주가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때? 자, 이렇게 와보면요. 자, 이렇게 와보면 제가 이렇게 해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왔죠. 그러면 아마 주가가 이 근처에 왔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날짜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환선 주가 근처에 이렇게 왔죠. 이렇게 가보면 26거래일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날이죠. 이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날. 올라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날 예, 올라가네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여기서 사면 좋죠.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26거래일 D가 여기니까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예, 올라갑니다. 계속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예,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 구간인 거예요. 예, 요렇게, 26거래. 자, 요렇게,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주가거든요. 주가가 후행 26일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라인들을. 왜 이 얘기를 하냐. 똑같은 놈이 있어요. 똑같은 놈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지워보고요. 자, 기준선도, 요 선도, 뭐,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후행 스팬은 놔둬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후행 스팬은 놔둬야 돼요. 네. 자, 이게 후행 스팬이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요. 종가선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예, 잠깐만요. 어디를 누르면 되더라. 이게 아닌데,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트가. 그러면 여기 왼쪽에 기움증권 HTS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러면 종가선 차트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요. 얘가. 여기 선으로 바뀝니다. 그죠? 보시면 차트가 그대로 26일 뒤에 나타나요. 26일 뒤에. 그죠? 여러분들 26일 그대로 밀어놓은 거죠. 이놈을 따가지고 26거래일 뒤로 가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 이게 딱 크로스 되는 구간이 딱 보이죠? 한눈에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 자, 또, 여기 보시면, 또,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 또, 과거로 가볼까요? 이런 구간들. 자, 주가가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예,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곳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요렇게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할 때 관심을 가져라. 예, 그때 매수해도 안 늦어요. 이 바닥에서 저도 바닥에서는 못 잡아요. 예, 바닥에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은 또 다시 이거 말고요. 지워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뭐 넣죠, 뭐. 후행 스팬 여기 있으니까, 요거 집어넣고요. 네, 가격 이동 평균선은 21선만 집어넣어 줄게요. 자, 23. 자,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자, 매매할 때, 자, 저는 봉으로 안 놔두고 지금 종가선으로 놔뒀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를 돌파를 했으니 관심을 갖는 거죠. 거기가 이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 그쵸? 예,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예, 매수했어요. 예, 그래서 요놈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차트를 또 뒤집어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제가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거꾸로 보기. 예, 자, 보시면 어때요? 반대로 이놈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차트를 뒤집었으니까 그러면 주가는 반대로 내려오겠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 이게 요렇게 이 차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락폭이 심해진다는 얘기. 이런 구간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런 구간. 이렇게. 그죠? 이런 구간으로 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꼭. 그래서 매수는 어디서 한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기준선과, 내가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후행 스팬이 주가 가격 근처로 왔을 때 관심을 갖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고 끌고 가라. 데드 크로스 나올 때까지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정리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상승한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11선과 21선이 같다라는, 그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전환선은 상승하는데 기준선은 횡보한다. 그럼 어때요? 여기가 분할 매수 자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자리다. 근데 전제 조건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괜찮긴 한데 두 번까지만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요렇게, 그래도 두 번째 초기가 제가 두 번째까지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무조건 야 네가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은 항상 대응입니다. 어떨 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에 상승한다. 여기는 그냥 추격 매수 자리죠. 동시에 상승한다. 추격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전환선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올라가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전환 후행 스팬이 가격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매수하면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 이렇게 선을 눌렀는데 다시 차트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봉 차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쭉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봐보시면 이놈이 이렇게 주가 근처에 와서 그때부터 올라가죠. 다른 종목들도 아마 후행 스팬이 주가 근처로 오니까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강하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심화 공부를 한다면 선행 스팬 1과 2를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알려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한다고 기존에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것만 갖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 자,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사과, 이제 한라봉이랑 천리향은 이제 슬슬 이제 마감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날씨가 이제 곧 따뜻해지는데 어묵도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저기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이는 여러분들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칙 기본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하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차트에서 얘기를 해준 걸 저는 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매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한 75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저항 하락이다라고 단기 하락이다 생각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돌리는 거 보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이 나오면 가장 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돌리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